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잠깐만 키면 또. 오늘 수업 열심히 해봐요. 이제 미분을 먼저 배우고, 그거에 역과정, 역연산이라고 해야 되나? 그걸로 이제 적분까지 배우는 건데, 이제 미분이란 거는 사실은 뒤에 배울 건데, 이제 미분계수를 좀 쉽게 나타내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한테 미분계수라는 게 필요해서. 그리고 이 미분계수를 설명하려면 극한이라는 개념을 꼭 알아야 돼가지고, 이제 처음에 대단원 1 이름이 또 함수의 극한과 연속이라는 단원이 나왔죠. 극한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이 그림의 연관성 잘 모르겠고, 네. 여기 11쪽부터 보겠습니다. 나 예시로 시작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서, 그래, 이거. 여기 지금 함수 fx는 x제곱, 이 함수 엄청 어렵진 않죠. 2차 함수 중3 때 처음 배웠는데, 2차 함수 중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간단한 형태인데, 얘를 예시로 들어보려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지금 x값에 따라서 fx죠. 표를 그대로 옮겨볼까? 네, 어떻게 보면은 좀 키워보겠습니다. 여기서 하고자 하는 의도가 뭐냐면, x에 따른 fx를 살펴보는 거죠. 얘가 fx죠. 이거 지금 fx예요. x의 값에 따라서 fx가 어떻게 변하는지 그거를 살펴보고자 하는 건데, 여기 좀 가렸네. x값을 이렇게 0.8, 0.9, 0.99, 0.999 x값을 이렇게 변화시켰을 때 fx의 값은 어떻게 변하는지를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1.2일 때, 1.1일 때, 1.01일 때 이렇게 x값을 변화시켰을 때 이거에 대응하는 fx값은 어떻게 변하는지를 살펴보는 건데, 근데 왜 하필 이렇게 따지느냐? 0.8, 0.9, 0.99, 0.999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수직선상 그림을 또 그려볼까? 이준이 또 일부러 그런 건 아닌데 정말 필요해서 꺼낸 겁니다. 이준이 등장. 방학했다고 감이 떨어졌구나. 이준이 등장하면 원래 빠밤이 뿡 이런 거 같은데 방금 뚱 이랬던 거 같은데, 이게 왜 0.8, 0.9, 0.99, 0.999 이게 무슨 의미냐? 수직선상에 제 x축이 있다. 그러면 뭐 여기 예를 들어서 여기가 0.8, 0.8 이렇게 쪽이죠. 1에 가까워지는구나. 여기가 0이면 여기가 1이고요. 이쯤 좀 더 넓게 해야겠다. 여기가 1이고 여기가 0이다. 그럼 뭐 여기가 한 0.8이고 0.9, 0.99, 0.999. 그러니까 이 1이라는 점이 있는데, x가 1인 점이 있는데 계속 다가가는 거예요. 0.8 했다가 0.9로 갔다가 0.99로 갔다가 0.999로 갔다가, 그러니까 1에 계속 가까워지는 거야. 그러니까 x값을 변화시키는 건데 그 변화시키는 방향이 1에 가까워지는 방향으로 계속 변화를 시켜보는 거야, x를. 그러면 이쪽은 뭐냐? 1.2, 1.1, 1.01, 1.001 여기도 마찬가지로 1.2, 1.2, 1.2, 1.1, 1.01, 1.001 이런 식으로 1에 계속 가까워져 보는 거죠. 1이 아닌 값에서 1에서부터 멀리 있다가 1에 계속 가까워져 보는 거야.
이랬을 때 x값이 변하면은 fx값도 변하겠죠? x제곱. 근데 이 값들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살펴보려고 이렇게 표로 정리를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계산기 써도 되냐? 이 정도는 암산을 할 수 있죠. 0.8부터 봅시다. 0.8은 이거 말 그대로 제곱하면 돼. 그러니까 엄청 어려운 계산 아니지? 88에 64. 그래서 0.64가 나왔고요. 이 0.9 제곱하면 뭘까요? 99, 81. 0.81이 나오겠죠? 0.99를 제곱하면 좀 힘들다. 이거 내가 설마 선생님이 할 줄 모르는 거 아니겠죠? 이거 이제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계산기 등장시키겠습니다. 0.99 곱하기 0.99 0.9801이 나오네요. 0.980이 나오겠고 0.999도 제곱해볼까? 0.99801이 나오게 됩니다. 0.801 어떻게 되나요? 이제 x를 변화시켰어. x를 총 4개의 값을 살펴봤어. 1번, 2번, 3번, 4번으로 변화시켰을 때 그거에 대한 어떻게 보면 y값이죠. 우리가 함수는 뭐 x랑 y를 대응 보통 시키잖아. 그래서 x의 값이 이렇게 변할 때 y의 값이 이렇게 4개의 값을 나타내. 이런 식으로 변하는데 어떤 식으로 변화하나요? y의 값이 0.64 이것도 뭐 수직선상으로 한번 파악을 해볼까? 뭐 이건 사실 세로축이 돼야겠죠. 이거 지워도 되나? 어쨌든 x에 가까워진다. x의 값을 점점 1에 가깝게 변화시키는 방향인데 이 왼쪽 표와 오른쪽 표의 차이점이라고 한다면은 1보다 작은 쪽에서 이 파란색은 1보다 작은 쪽에서 가까워진 거고 빨간색은 1보다 큰 쪽에서부터 시작해서 1에 가까워지는 그런 차이입니다. 이랬을 때 y가 어떻게 변하냐? y는 또 y축은 세로축이니까 내가 세로로 그려볼게요. y축이다. y는 어떤 식으로 변하냐면 어쨌든 얘도 뭐 0이 있겠고 1이 있는데 처음엔 뭐 0.64였다. 파란색 할까? 처음엔 0.64였는데 그 다음에 0.81 했다가 이제 0.9801 했다가 여기는 또 이제 0.998001 이런 식으로 됐다. 어떻게 변하냐? y도 어떻게 보면 1이라는 값에 계속 가까워졌죠. 0.64였다가 81 됐다가 9801, 9801 이런 식으로 점점 1에 가까워졌지. 이게 뭐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는데 여기서는 지금 올라가냐 내려가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올라가고 있긴 하지만 그 올라가는 폭이 점점 줄어. 올라가는 건 맞지만 올라간다는 거에 포커스를 두는 게 아니라 1에 가까워진다는 게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 그럼 이제 여기 이쪽 오른쪽 표를 한번 계산해 볼까요? 1.12 1.2 제곱은 1.44고요 1.1 제곱은 이 정도는 암산이 혹시 되나요? 1.1 제곱 11 제곱하면 뭐죠? 121이죠 1.21이 되고요 1.01 제곱하면 2.01 절대 할 줄 모르는 거 아닙니다 10201 10201이 나오고요 1.001 이거 왠지 유추할 수 있을 것 같은데 1.002001 이거일 것 같지 않나요 왠지? 선생님 못 믿나요? 1.001 곱하기 1.001 맞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얘도 이제 살펴봅시다. 여기 오른쪽 표는 x를 어떻게 변화시켰다? 1.2부터 시작해서 1에 가까워지게 아까 가로 수직선 기억나지? 1에 가까워지게 변화시켰어. 차이점이라면 얘는 x가 1보다 큰 쪽에서 가까워졌고 아까 한 건 x가 1보다 작은 쪽에서 가까워진 거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됐냐? 빨간색으로 볼까? 1.44였다.
1.44가 1.44가 있다가 1.21로 바뀌었고 1.0201로 됐다가 1.00201 이렇게 됐다. 근데 얘도 어쨌든 아까 파란색이랑 차이점은 아래로 내려간다 이거죠. y 값은 계속 아래로 내려가는 변화이긴 한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거는 1에 가까워졌다 점점. x의 값을 1에 계속 가깝게 변화시켰더니 그 y의 값도 1에 가까워졌다. 근데 여기는 좀 공교롭게 x에 가까워지는 값도 1이고 y에 가까워지는 값도 1인데 이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x의 값을 어떤 값에 가깝게 했을 때 y의 값도 어떤 값에 가까워졌다. 그게 중요한 겁니다. 여기서는. 계산기를 이용하여. 봐봐. 선생님이 꼭 암산을 하라고 안 했지. 이 책에서 계산기로 하랬잖아. 그래서 한 거야. 선생님 할 줄 모르는 거 아니죠? 그래서 표를 이렇게 완성해봤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왔고 2번 함수 fx의 그래프에서 fx는 x제곱 그래프죠 지금. x의 값이 1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지금 여기선 숫자를 4개씩 밖에 대입을 안 했지만 어쨌든 이 변화의 양상이 1에 가까워지는 건 맞았지? 이렇게 x의 값이 1에 가까워질 때 fx의 값은 어떤 수에 한없이 가까워졌는지 말해보자. 이 y의 값, x제곱의 값도 1에 가까워졌죠? 얘는 굳이 말하자면 얘는 1보다 작지만 1에 가까워졌고 얘는 1보다 큰 쪽에서 1에 가까워졌고 그래서 x가 어떤 값에 가까워지는데 그 상황에서 y도 어떤 값에 가까워진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런 경우가 있다. 여기서도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1이라는 값이란 건 중요한 상황에 따라서 1이 아니라 다른 수일 수도 있어요. x든 y든. 근데 어쨌든 x가 어떤 값에 가까워질 때 그거랑 같이 연관이 지어서 fx의 값도 어떤 값에 가까워지는 경우 그런 경우가 많다 이거야. 그래서 그거를 이제 우리가 수학적 기호로 표현할 거라는 거죠. 또 다른 예시가 있습니다. 얘는 대입을 안 해도 될까? 이거랑 좀 비슷하게 생각을 하면은 자, 얘는 좀 다른 그래프야. fx는 x 플러스 1. 엄청 어려운 그래프 아니죠? 얘 직선이야. 여러분 직선 그래프 중2 때 배웠죠? x 플러스 1 그래프가 있어요. 기울기가 1이고 y절편이 1인 직선이에요. 근데 이게 있는데 x의 값이 1에 가까워지면은 fx의 값은 2에 한없이 가까워진다. 지금 여기 우리가 직접 이렇게 표로서 대입을 한 건 아니야. 근데 그래도 우리가 되게 쉬운 그래프이기 때문에 이 말이 이해가 되나요? 우리가 직접 대입하지 않아도 이게 맞는다는 거 알 수 있지. 이거 봐봐. 1,2 지나. 너무 작나요? 이거 우리가 중2 때 배운 쉬운 직선이야. 기울기 1의 y절편 1짜리 직선. 1,2 지나지. 근데 딱 x가 1일 때, y가 2일 때가 아니라 이렇게 여기도 봐봐. x가 1에 가까워졌을 뿐이지 1을 대입한 건 아니죠. 1을 계산한 건 아니야. 이 표에서 1에 가깝게 계산할 뿐. 그러니까 여기도 그런 거를 해보자 이거야. 1을 대입한 게 아니라 1에 가까운 수. 여기도 마찬가지로 0.9, 0.99 이런 걸 대입해보든지 큰 쪽이면 1.1, 1.01 이런 수를 대입해본다 이거야. 근데 표로 계산을 직접 안 해봤어. 솔직히 여러분 귀찮아서 안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이 x에 따른 y 값이 얘도 왠지 2에 가까워지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나요? 얘도. 그래서 x가 어떤 값 a에 가까워질 때 fx도 어떤 값 b에 가까워진다. 그게 중요한 거야. 그런 상황이 있다 이거야. 그런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탐구하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얘는 x가 1에 가까워지면 y가 2에 가까워지는 게 맞지? 이렇게 표로 확인해보면 당연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그렇게 되는 거 알겠죠? 근데 이제 좀 다른 함수를 살펴볼 거야. 한편 함수 gx가 있는데 gx는 x-1분의 x제곱 마이너스 1이래. 왜 뭔가 이렇게 복잡해? 유리 함수죠. 다항식분의 다항식으로 되어 있는 함수니까 유리 함수지.
근데 이거 되게 복잡해 보이지? 이거 그래프 어떻게 생겼는지 약간 되게 생소하지? 근데 얘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gx의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어요. fx랑 gx 어떤 게 같고 어떤 게 다르고 공통점과 차이점 알겠어요? 이 그림상으로 봐봐. fx랑 gx랑 비슷한 점은 뭐야? 그냥 시력 테스트야, 여러분. fx랑 gx랑 어때? 그냥 아예 똑같다고 생각하나, 혹시? 다른 점은 뭐야? fx랑 gx랑? 눈으로 봤을 때, 여기 자세히 보면은, 여기에는 1,2의 점이 찍혔죠? fx는? 혹시 더 확대해야 되나? 잘 안 보여? 아니면 책을 봐도 됩니다. 좀만 더 확대해줄게. 얘네 둘은 정말 하나 빼고 다 같아. 이게 뭐냐면, 얘는 1,2의 점이 찍혀있죠? 얘는 1,2의 점이 색칠이 안 돼 있어. 그러면 gx는 x가 1일 때 y 값이 몇이야? 없습니다. 얘는 그러니까 정의역부터 다른 거야. fx랑 gx. fx는 우리가 그냥 중2 때 배운 직선 정의역이 뭐야? 실수 전체죠. 못 넣는 실수 없잖아. 근데 gx는 다르다 이거야. 정의역이 어떻다? 일이 아니어야 돼. 일이 아닌 수는 다 정의가 가능한데 1일 때는 함수값이 없어. 그 차이입니다. 근데 x가 1일 때를 제외하고는 모든 함수값이 fx랑 똑같아. gx가 그런 함수입니다. 왜냐면은 이 gx라는 식을 분석해보면은 여기다 다시 써볼까? gx라는 식을 다시 분석해보면은 이 분자가 인수분해가 되죠? 분자가 인수분해가 되죠? 크다. 분자 인수분해하면 어떻게 되나? 분자 인수분해 되잖아요.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로 인수분해가 되죠? 그러면 이거 어떻게? 약분하면 되나? 근데 여러분 약분할 때 조심해야 됩니다. 분모 분자에 똑같은 수가 있을 때 약분할 수 있다 이런 거 배웠죠? 그거는 그 똑같은 수가 0이 아닐 때 얘기야. 그래서 이건 사실 함부로 약분을 하면 안 됩니다. 굳이 좀 자세히 쓰자면은 자 x가 1이 아닐 때 맞나? 잘못 썼다. x가 1이 아닐 때는 약분을 할 수가 있어. x가 1이 아닐 때는 이 분모 문제에 똑같이 있는 x-1이 0이 아니지. 그럴 때는 약분을 할 수 있어. 그래서 분자에 있는 x 플러스 1만 남는다.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만약에 x가 1이라면 약분하면 안 되지. 그리고 심지어 분모가 0이 되게 만드는 수죠. x가 1이라는 거는 이 gx란 놈을 분모가 0이게 만드는 놈이야. 우리가 수학에서는 분모가 0인 수는 생각할 수가 없지. 이런 건 없습니다. 이때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gx 함수를 그렸을 때 x가 1일 때 점을 못 찍은 거야. 얘는 찍을 수가 없어. x가 1일 때 함수값이 없다고. gx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수식으로서 계산을 해봤을 때 이런 결론이 나온다. gx라는 함수는 그럽니다. 내려야겠다 한 줄. gx라는 함수는 x가 1일 때는 함수값이 없고 이거 이렇게 하면 헷갈리겠다. 없음이라고 했다. 값 없음. x가 1일 때는 함수값이 없고 x가 1이 아닐 때는 x 플러스 1이랑 똑같다. fx랑 똑같다. 이런 겁니다. 근데 이런 함수를 왜 갑자기 등장시켰냐? 이게 이제 극한을 설명할 때 되게 좋은 예시라서 그래. 얘를 보면은 아까 우리가 fx에서 그 얘기했지? x를 1에 가깝게 만들어 보면은 y도 2에 가까워지는 걸 알 수 있었지. 이 fx 예시가. x가 1보다 작은 값에서 가까워지든
큰 값에서 가까워지든 어쨌든 x가 1에 가까워지면 y가 2에 가까워졌다를 알 수 있었죠. fx가. gx도 그 성질은 똑같아. fx랑 gx랑 다른 점은 1일 때 함수값이 있냐 없냐 차이가 있지. 근데 그거 말고는 그 성질은 똑같아. 얘도 마찬가지로 gx에서 x가 1에 가깝게 변화시켜 보는 거야. x값을 1에 가깝게 변화시켜 보는 거야. 1보다 작게도 변화시켜 보고 크게도 변화시켜 보는 거야. 그런데 그때 y값은 어떻게 변하냐? 어떻게든 2에 가까워진다 이거야. 얘도. gx도 마찬가지. 책 다시 읽어볼게. 한편 함수 gx는 x는 1에서 정의되지 않지만 정의되지 않는 이유 아까 얘기했지? 이게 0이야. x-1이 0이라고. 분모를 0으로 만드는 숫자야. 그러니까 정의를 할 수 없다 이겁니다. x는 1에서 정의되지 않지만 x가 1이 아닌 모든 실수 x에 대해서는 정의할 수 있어. 게다가 심지어 x가 1이 아니라고? 그러면 얘가 약분이 되네? 슉슉. 그래서 x 플러스 1만 남지. 그래서 x가 1이 아닐 때는 이렇게 쓸 수 있다 이겁니다. gx는 x 플러스 1이다. 따라서 오른쪽 그림의 함수 gx의 그래프는 x의 값이 1이 아니면서 1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gx의 값은 2에 한없이 가까워진다. 얘도 fx처럼 똑같아. x가 1에 가까워지면 y도 2에 가까워진다. gx도 x가 1에 가까워지면 y도 2에 가까워진다. 라는 걸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가 수학적으로 이런 개념을 정의해보고 기호도 만들어보자 이겁니다. 자, 여기 그래서 다음 페이지 봅시다. 일반적으로 함수 fx가 x의 값이 a가 아니면서 a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이것도 사실 중요해. 그러니까 x의 값이 a에 가까워지는데 fx랑 gx가 둘 다 x가 1에 가까워질 때를 살펴봤지. 근데 fx가 1,2를 지나지. 여기는 1,2 안 지나지. 그거는 중요하지 않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값에 가까워지는 걸 따지는 거잖아. 그래서 그 실제로 1에 가까워지는 것만 중요하지 1일 때는 그러니까 1에 가까워지는 거랑 진짜 1일 때랑은 상황이 다르잖아. 실제 1일 때 몇이냐, 점이 찍히냐 안 찍히냐는 중요하지 않아. 그러니까 우리가 배우는 극한이란 개념이 있죠. 극한이란 개념이 그러니까 x가 1에 가까워지는 걸 따지는 거잖아. 다시 써줄게. 지금 좀 복잡한데 x가 1에 가까워질 때 x가 1일 때 우리가 극한은 x가 1에 가까워질 때를 따지는 거지. 그래서 x가 1일 때는 사실 중요하지 않아. x가 실제 1일 때랑 1에 가까워질 때는 다른 거잖아. 극한을 따질 때는 뭐에 가까워질 때만 쳐다보는 거지 x가 실제로 1일 때가 몇인지는 우리의 관심사가 아니야. 그거를 주의해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게 그거야. 함수 fx에서 x의 값이 a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우리가 궁금한 게 그거지 극한이. 근데 x의 값이 a가 아니면서 이 멘트가 뭐냐면 딱 x가 딱 1일 때는 우리의 관심사가 아니야. 걔가 몇 콤마 몇을 지나는 건 상관이 없어. 가까워질 때만 살펴보는 거야. 여기서 이 중간에 a가 아니면서라는 멘트가 들어간 이유야 그게. 이해했나요? 딱 a일 때, 딱 1일 때는 우리가 관심이 없어. 1에 가까워질 때의 양상만 보는 거지 딱 1일 때는 우리가 어디에 찍히는지는 관심이 없어. 극한은. 그럴 때 fx의 값이 일정한 수 l에 한없이 가까워진다면 지금 우리가 본 상황이 이런 거죠. 여기서도 y가 1에 가까워졌지. 여기서도 x가 1에 가까워질 때 y가 2에 가까워졌지. 그 L 값이 여기선 1이고 여기선 2겠죠. 그 L 값에 한없이 가까워진다면 함수 fx는 L에 수렴한다고 우리가 약속할 거야. 용어가 수렴이란 새로운 용어가 나왔어요. 한편 fx가 수렴하지 않는다면 fx는 발산한다고 한다. 우리가 지금 살펴본 두 예시가 다 수렴 예시인데 수렴하지 않은 예시도 있어요. 나중에 알려줄게. 우선 수렴이랑 발산이란 말이 좀 너무 어렵나?
수렴, 발산. 나는 무슨 충이다? 용어충. 또 한자 보자. 뭐야, 무덤이 왜 나와? 이거야, 이거. 오그라들게 함. 주장을 한데 모음. 거두어 들임. 약간 느껴지나요? 약간 모아지는 거야, 수렴. 수렴이 이것도 한자로 봅시다. 나도 한자 쓸 줄 몰라, 얘들아. 이거야. 이거거든? 이 수가 무슨 수인지 알아? 받는다는 거야. 받는다는 뜻이야. 렴은? 나도 잘 모르겠어. 근데 이거 내 추측으로는 모은다는 뜻 같아. 왜냐면 수렴이란 아까 막 의견을 수렴한다 이런 말 못 들어봤나요? 찾아볼까? 이거야. 거둘렴, 거두다, 긁어 모으다, 넣다. 그러니까 모은다는 뜻이지. 그러니까 수렴은 모은다는 뜻이야. 근데 여기서 지금 우리 이런 상황을 수렴한다고 부르기로 했잖아. 이거 왜 수렴이라고 부르는지 이해가 될까? 모아지는 거잖아. x의 값을 이렇게 했는데 y 값이 이렇게 모아지지. y 값이 2보다 큰지 작은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2라는 값이 모아지지. 그래서 이런 상황을 수렴한다고 부를 거야. 모은다는 말이 여기선 키포인트 같아. 모으다. 그리고 발산. 발산은 그래도 좀 수렴보다 쉽지 않나? 발산. 나의 능력을 발산시킨다. 매력이 발산되는 데 있나? 학생 있나? 7반에서? 저번에 러브다이브 한 사람 여기 있지 않나? 누구지? 누구지? 숨 참고 러브다이브 한 사람 있는데? 그때 그 학생의 매력이 발산이 됐나요? 아니었다고 합니다. 어쨌든, 발산은 이거 봐봐. 정열, 울분, 감정 따위를 행동으로 밖으로 흩어지게 함. 내가 보기엔 흩어진 것 같은데? 열, 빛, 냄새가 퍼져서 흩어진. 펴다. 펴다는 뜻이 있죠. 발. 퍼진다. 안 배웠어? 산, 흩어진다. 펴서 흩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뭐냐면 발산은 흩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 수렴처럼 모아지지. 그러니까 수렴 지금 우리가 살펴보는 경우 두 가지 예시가 다 모아지는 건데 안 모아지고 펴지고 흩어지는 경우도 있어. 어떤 값에 가까워지니까 그게 흩어져. 그런 경우도 있거든. 그래서 그런 거는 발산한다고 부릅니다. 우리 근데 쉬운 예시 있는데 쉬운 예시까지보다는 우리가 그래도 배운 지 얼마 안 된 익숙한 예시가 있어. 여러분 탄젠트 함수 어떻게 그린지 아나요? 탄젠트 1학기 때 배웠잖아요. 탄젠트 y는 탄젠트 x. 어떻게 생겼죠? 우리 0에서 파이까지만 그려볼까? 탄젠트 어떻게 생겼죠? 수학 테스트 이렇게 했잖아. 슉, 슉. 근데 여기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여기 무슨 선이 있다? 무슨 선이 있었다? 뭐라고 불러? 점근선이라고 부르죠? x가 2분의 파이인 지점에 점근선이 있는데 봐봐. 얘는 x가 2분의 파이에 가까워져 봐. 우리가 x가 2분의 파이에 가까워지는 거야. x는 2분의 파이가 아닙니다. 여러분 탄젠트에서 x가 2분의 파이여봐. 어떻게 돼? 탄젠트 2분의 파이가 뭐야? 그런 거 없잖아요. 극한에서는 x는 2분의 파이는 관심이 없어. 2분의 파이에 가까워지는 것만 관심이 있는 거야. 가까워져봐. 얘 어떻게 돼? y가 뭐에 가까워져? 그런 게 없어요. 예를 들어서 x가 2분의 파이보다 작을 때 2분의 파이에 가까워져 봐. 계속 늘어나지. 어떤 한 값에 가까워지는 게 아니라 계속 늘어나. 반대로
2분의 파이보다 작은 값에서 2분의 파이에 가깝게 하면 계속 작아지지. 어떤 값에 어떤 값 K에 가까워지나요? L에 가까워지나요? L에 가까워지는 게 아니에요. 이런 경우를 발산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막 흩어지고 퍼지고 막 엄청 커지고 작아지고 이렇지. 그래서 이런 거는 수렴이 아닌 거야. 이게 발산의 예시야. 이해되나요? 발산할 수도 있다 이렇게. 수렴의 예시만 있는 게 아니다. 그렇습니다. 여기 또 이어서 볼게. 또 함수 fx가 L에 수렴할 때 L을 함수 fx에 x는 a에서의 극한값 또는 극한이라 한다. 여기 이해되나? 이렇게 fx가 L에 수렴할 때 아까 예시. 자, gx fx를 들자. 자, fx가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얘가 L에 수렴할 때 얘가 몇에 수렴했지 아까? 2라는 값에 가까워졌지. 2에 수렴할 때 얘를 어떻게 불렀냐? 어떻게 부르냐면은 L을 함수 fx에 2를 이거 그대로 쓸게. 여기 L이 2지? 이 상황에선 2죠? 함수 fx에 의 x는 a에서 여기서 a가 뭐야? 여기 가까워지는 값. 이거 fx에서 뭐였지? 1이었죠? 그럼 x는 1에서 x는 a에서의 극한값 또는 극한이라 한다. 극한값 또는 극한이라고 부르면 되겠네. 아까 한 예시. 이 2를 fx의 1에서 극한값이라고 부르면 된대. 이거 지워볼까?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x가 1에 가까워지면 y가 2에 가까워졌죠? 이거를 말로 어떻게 표현하냐? 이 2라는 값을 fx의 1에서의 극한값이라고 부르자. 책에 지금 나오고 있지? 그리고 기호로 어떻게 쓴다? 기호로 이렇게 쓸 거래. 똑같이 써보자. lim 이거 뭐 딴 거 써야겠다. 이렇게 lim이라는 글자를 씁니다. 이거 여기 지금 보니까 책 여기 약간 빨간 글자 이거 보는 거야. lim이라고 쓰고 여기다가 x를 쓰고 여기다 a를 썼네. 여기다가 함수 fx를 썼고 는 l이라고 썼네. 근데 봐봐 여기서 a는 1이었지? 우리가 살펴본 예시에 a는 1이었지? 그래서 얘를 1이라고 고치고 여기서 l y에 가까워지는 값을 l이라고 했잖아. 이 예시에선 2였잖아. 그래서 이 l 대신에 2를 써주면 되겠다. 마이 갓. 이거 대신에 2라고 써주면 되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호로 이렇게 쓸 거야. x가 1에 가까워졌더니 y가 2에 가까워졌어요. 이거를 기호로 이렇게 쓸 거다. x가 1에 가까워졌더니 그 값은 뭐냐? 2다. 이렇게 약속을 할 거야. 또는 x는 a일 때 fx는 l이다. 근데 이걸 더 많이 쓰긴 해. 아래에 또 써줄게. 만약에 x가 1에 가까워지면은 fx는 2에 가까워진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1대 x는 1일 때 fx는 2에 가까워진다. 이렇게 지금 이 책의 예시의 상황을 기호로 이렇게 쓰기도 하고 이렇게 쓰기도 한데 얘를 더 많이 써. 그러면 우리 지금 이 생각열기의 예시도 한번 볼까? 생각열기의 예시도 똑같이 써보자. 자, 우리 생각열기에서는 x를 몇에 가깝게 살펴봤어? 1에 가깝게 살펴봤지? 그러니까 1이라고 그대로 쓰는 거야. 그리고 여기에다가는 fx를 쓰는 거지. 근데 이 fx가 무슨 함수였어? x제곱이지. 그래서 fx라고 해도 되고 fx 대신에 함수 x제곱 이렇게 써도 돼. 여기는 함수 자리야. 이 lim은 사실은 극한이 영어로 뭐냐면 리미트입니다. 리미트라는 단어 들어보지 않았나요?
뭐 제한하다 이런 단어도 있지. 그러니까 그게 그 극한까지 갔을 때 극한이란 뜻도 있어요. 제한하다 이런 뜻도 있는데 한계, 극단적으로 극한까지 막 끝까지 간다. 그래서 극한이라는 뜻도 있는데 그래서 이거를 쓸 때는 LIAM이라고 쓰고 읽을 때는 리미트라고 읽는다. 그리고 여기는 함수 자리니까 x제곱을 넣고요. x가 1에 가까워질 때 x제곱은 y는 몇에 가까워졌나요? 이 상황에서 이 표 다시 불러올까? x가 1에 가까워질 때 y는 어디에 가까워졌나요? y도 1에 가까워졌죠? x가 1에 가까워졌을 때 y도 1에 가까워졌어요. 그래서 이거는 기호로 2가 아니라 1이라고 왜 이래? 1이라고 써야겠죠? 이 gx도 한번 해볼까? gx도 똑같이 나타내볼까요? 자, lim을 쓰고서 x가 어디에 가까워져 봤어? 1에 가까워져 봤지? 그래서 x1 그대로 쓰고 이 함수는 함수가 오는 자리 x제곱이 아니라 gx라는 함수를 살펴보고 싶었죠? gx 함수를 쓰는 겁니다. 이렇게 gx라고 써도 되고 일단 이렇게 써볼게. 이게 gx 함수지. 이 gx 함수를 살펴보는 거야. x가 1에 가까워졌어. 리미트를 해. 극한을 했어. 그러면 y는 뭐에 가까워지나요? 1에 가까워졌다. 그래서 는 1. 이렇게 쓴다 이거지. 이해됐나요? 그러면 내가 뭐 하나 이렇게 그냥 예시로 한번 써볼게. 그럼 만약에 이건 어떻게 될까? 얘는 뭐가 될까? 의미를 살펴볼까? 우선 리미트죠. 그러니까 어떤 극한을 살펴보는 거야. 이게 수렴인지 발산인지 살펴보라 이거죠. LIM이라고 써있으니까 리미트. 그리고 x는 뭐에 가까워져? 1에 가까워진대. 우리가 살펴볼 함수는 뭐다? x제곱 플러스 1이라는 함수야. x제곱 플러스 1이라는 함수가 있는데 x가 1에 가까워진다면 y는 몇에 가까워질까요? 조금 어렵나? 이 그림으로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가 계속 그림으로 극한을 생각했잖아. 그림으로 살펴보면은 x제곱 플러스 1을 우선 잘 그리면 되겠죠? 어떻게 생겼나? x제곱 플러스 1. x제곱 플러스 1. 아까 그린 x제곱, y는 x제곱에서 뭐만 해주면 된다? 1만큼 위로 평이동해주면 되지. 이게 y는 x제곱, fx는 x제곱 플러스 1이죠. 이럴 때 x가 1에 가까워져. 점점점점점 이렇게 1에 가까워져. 그럼 y는 뭐에 가까워질까? 얘가 솔직히 몇야? 1, 몇 지나? 얘 몇 콤마 몇 지납니까? 1, 2 지나죠? 그래서 x가 1에 이렇게 가까워지면은 y는 몇에 가까워진다? y는 2에 가까워집니다. 위에서 가까워진지 아래에서 가까워진지는 차이점이 있어도. 그래서 얘는 답이 뭐다? 이거 답이 뭐다? 2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 단어에서 이런 극한값을 계산할 줄 알아야 돼. 여기 책에 써있네. 그리고 이것도 한번 살펴볼까? 상수함수. 상수함수는 이거 답이 나왔네. 그래프 그리면 좌표평면에 그래프 그리면 어떻게 생겼죠? 상수함수. 이렇게 가로로 생겼지. x축과 평행하게 생겼죠. 그래서 이렇게 생겼는데 모든 x값에 대해서 함수값이 항상 C래. 그래서 여기 또 예시가 나오네. 상수함수가 있어. 예를 들어서 이것도 바꿔볼까? 뭐 x는 3에 가까워진다. x가 3에 가까워질 때 상수함수 상수함수 5 한번 살펴볼까? 상수함수 5라는 상수함수가 있어. 근데 얘를 x를 3에 가깝게 생각을 해보자. 그럼 y 값은 뭐에 가까워질까? 이렇게 생겼어. 상수함수 5가 있습니다. 상수함수 5가 있으면 이렇게 생겼겠지?
5라는 지점을 다 지나는 이런 상수함수가 있겠지. 근데 x가 3에 가까워진대. 1, 2, 3. x가 3에 가까워진대. 그럼 3에 가까워져 봐. 이 3이란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얘는 다 5잖아. 그러니까 항상 y는 5에 가까워져. 그래서 이 값은 뭐가 된다? 5가 되겠죠. 지금은 우선 그림을 그릴 줄 알면 극한을 계산하기 쉽겠지. 정말 어디에 가까워진지 눈으로 보면 되니까. 그래서 예제 1번을 후다닥 해주겠습니다. 예제 1번. 그러니까 우리 지금 나중에는 사실은 그림을 안 그리고 풀게 됩니다. 근데 지금은 우리가 아직 이해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눈으로서 푸는 게 가장 좋아. 그래서 지금 나오는 쉬운 예제들은 다 우리가 그릴 수 있는 예제들이 나오게 됩니다. 리미트 x는 읽는 방법 안 알려줬나? 이 기호는 읽는 방법은 뭐냐면 이렇게 해줄게. 소문자 L이 아니고 얘는 어떻게 읽냐면 리미트 이 LIM을 리미트라고 읽어주면 돼.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는 l이다. 이렇게 읽어주면 됩니다.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는 l. 이렇게 읽어주면 돼. 그럼 얘도 읽어볼까? 리미트 x가 1로 갈 때 fx는 2 라고 읽으면 되고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제곱은 1 이렇게 읽어주면 됩니다. 기호 세월호 배울 때 쓰는 법도 알아야 되고 읽는 법도 배워야 되잖아. 얘는 좀 복잡해서 이렇게 한번 좀 짚고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예제 1번 봅시다. 예제 1번. 자, 그러면 이거 읽어볼까? 이 기호 한번 읽어봐. 예제 1번에 1. 리미트 x가 4로 갈 때 루트 x가 몇이냐? 그걸 구하는 거죠, 지금. 이 기호 읽는 법도 좀 복잡해서 얘는 좀 이렇게 짚고 넘어가야 돼. 근데 얘는 뭐냐? 우선 그려보자. 그러니까 루트 x라는 그래프를 우리가 다행히 그릴 줄 압니다. 지금은 우선 그림으로 살펴봐야 되는 단계. 무리함수 1학년 2학기 때 배웠죠? 금방 끝낼게. 얘만 할게. 1번만 할게. y는 루트 x가 있는데 x가 4에 가까워진대. 근데 얘 우선 4, 몇 지나는지 보자. 4, 루트 4 이거든요. 그래서 x가 4에 가까워진다는 거는 그래프상으로는 이렇게 가까워지지. 그러면 y값은 2에 다른 색 할까? y값은 2에 가까워지겠죠. 그래서 2입니다. 쉽지? 2번 나중에 이어서 하겠습니다.